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2강 넓은 등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등근 여러분들 아시겠죠? 광배근이죠. 광배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량이나 표면적인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이 다른 근육들보다 단일 골격근보다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용어로 광배근, 우리가 광배근이라고 흔하게 부르고 있고, 영어로 라티시무스 돌시입니다. 라티시무스 돌시. 이게 레티시머스 돌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레티시머스 돌사이가 미국식 발음이고 라티시무스 돌시가 영국식 발음입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혼용해서 많이들 쓰니까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들으면 잘못 들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기시정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시정지 등뼈 7번부터 허리뼈 5번, 등뼈가 흉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T7이죠. T7 죄송합니다. 그리고 L5 맞고 럼바 소라싱 얘기하는 거죠. 흉추 7번에서 요추 5번까지 구용으로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기시점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넓은 등근이 흉요근막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요근막을 통해서 골반에 붙기 때문에 이 광배근 운동과 허리 통증과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엉치뼈에 붙어 있습니다. 엉치뼈가 뭔가요? 세이크럼 얘기하는 거죠. 천골이죠, 천골. 그리고 어깨뼈 아래모서리라고 돼 있는데 견갑골에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 아랫모서리 아래쪽 면에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상완골에만 붙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근막이라는 형태로 어깨뼈랑도 붙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깨뼈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갈비뼈까지 붙어 있다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갈비뼈는 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정지가 위팔뼈 사이 고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위팔뼈 보면 이렇게 뼈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돌기, 작은 돌기 이렇게 돼 있죠. 레서 튜버클, 그레이터 튜버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에 이렇게 고랑이 하나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시피탈 그루브라고 해서 상완골 이두근부에 붙어 있다고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구심성 활성화하면 이쪽으로 당겨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기시점이 엄청 많았잖아요. 상완골, 위팔뼈 입장에서 신전이죠. 신전, 익스텐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숄더 무브먼트 얘기하는데 익스텐션 요거죠. 모음이 요거 팔이 안으로 모인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건 벌린 거고, 그죠? 이렇게 모인 거. 그리고 안쪽 돌림, 줄여서 IR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이니까 상완골을 이쪽으로 돌린다.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지금 하완을 보면 안 됩니다. 하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위팔뼈 입장에서 안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용 두 번째. 아까 흉추 T7부터 L5까지 전부 다 붙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T7부터는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척추에. 그럼 척추를 얘네가 구심성 활성화하면 척추가 펴진답니다. 펴진다. 그리고 한쪽씩 작용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광배근이 구심성 활성화하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돌림도 한대요. 어디가 짧아지면이에요. 지금 이거 어디가 짧아진 겁니까? 요게 이렇게 되려면 좌측이죠. 좌측이 구심성 수축해야 몸이 좌측으로 돌아가겠죠. 자, 작용 세 번째입니다. 아까 견갑골, 어깨뼈에 걸려 있다고 했으니까 어깨뼈 내림합니다. 내림. 그리고 아래쪽 돌림이래. 우리가 등세모근 했을 때 위쪽 돌림 했었죠. 이건 반대예요. 아래쪽 돌림. 그러면 이 광배근의 과활성화가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아래쪽 돌림이죠. 요게 내림.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은 등근 같은 경우에는 약화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아니면은 오버 액티베이션, 과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과활성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죠. 물론 약화도 이제 강화를 할 건데 오버 액티베이션에 대한, 과활성화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평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스트들을 하는데 견관절 굴곡 검사, 아주 적당한 사진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웹에서 퍼온 거니까 팔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 팔꿈치랑 견봉을 원래 얘기하는데, 견봉이랑 이렇게 일직선까지 내릴 때 척추가 신전되면 안 돼. 넓은 등근의 과활성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팔을 정상 범위까지 올렸을 때 척추의 신전이 동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회전 시킨다 그랬죠. 내회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내회전 테스트는 아니고, 이게 원래 견관절 내회전을 시키는 가동화를 하는 건데 양쪽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내회전이 많이 되어 있는지
오른쪽 넓은 등근의 오버액티베이션, 과활성화를 의심하고 있어. 근데 내회전도 강하게 일어나는지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죠. 자, 그리고 자세평가 하나 더. 상완골의 내회전,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정적 자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진은 라운드 숄더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상완골이 내회전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봐요? 체형평가가 사람이 그냥 차렷하고 쓰락을 했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란 자세가 엄지와 검지가 적절하게 정면을 볼 때가 정상적인 체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죠? 손등이 앞을 보이게 되어 있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상완골이 내회전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뭐 광배근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광배근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광배근이 이런 영향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평가 두 번째. 처음에 우리가 기시정지 봤을 때 척추부터 붙어있는 근육이죠. 당연히 그러면 척추랑 흉요근막 통해서 골반에 붙었었으니까, 장골릉에 붙었으니까 골반과 척추 기울이, 척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야. 넓은 등근의 오버액티베이션이면 골반의 전방경사예요, 후방경사예요? 전방경사죠. 왜?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구심성 활성화하면 이렇게 되겠지. 전방경사 하겠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테스트를, 자, ASIS와 PSIS,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을 잇는 이런 체형 평가를 옆에서 합니다. 근데 얘가 수치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체형 평가를 배웠을 때는 10도라고 했습니다. 10도까지가 정상 범위. 또 밑으로 가면 이제 아예 일치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후방경사예요. 후방경사도 좋은 건 아니죠. 아이디어란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10도가 넘어가 버리면 골반이 전방경사 되어 있다. 근데 그게 광배근의 넓은 등근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작용해서 편측 기울임이 있었죠. 몸 이렇게 기울이는 거. 그러면은 요런 문제들이 발생한대. 요런 문제들. 지금 골반이 기울어졌죠. 척추도 기울어졌고.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 광배근이 과활성화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죠? 이쪽이죠, 이쪽. 이쪽은 아니죠. 여기가 컨케이브 돼 있으니까 이쪽이 과활성화 되어 있다고 유추를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원인인지, 그게 광배근이다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광배근을 배우고 있으니까, 넓은 등근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또 어떻게 하느냐, 장골릉의 위치를 가지고 합니다. 골반뼈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장골릉의 위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옆에서 짚어도 되고 앞에서 짚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뒤에서 짚었네요. 어쨌든 간에 P 검사자 같은 경우에 어느 쪽 광배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과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이쪽이겠죠? 바로 보시면 아셔야 됩니다. 체형 교정을 하려면은 못 보면 못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계속 보려고 하시다 보면 보이죠? 못 보면은 체형 교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움직임 평가를 합니다. 움직임 평가에서 어깨뼈 이상운동증후군이 생기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지난번의 사진인데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쪽이 상방회전이 잘 안 일어나나요? 오른쪽 어깨가 상방회전이 제대로 안 일어나죠. 심지어 지금 이쪽 광배근이 더 짧아 보이죠? 이게 광배근의 문제라고 봤을 때는 오른쪽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깨관절의 최대 벌림, 굽힘 가동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몸에서 멀어지게 하는 테스트를 해서 가동성이 잘 안 나오는 쪽이 넓은 등근이 밑에서 잡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광배근의 방향이 이러니까. 자, 그 다음 몸통 돌림 및 편측 굽힘 가동성을 또 확인합니다.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니까 이런 기법 많이 씁니다. 앉혀놓고 골반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가 되겠죠. 이런 테스트를 서서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고, 앉혀놓고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이쪽으로 돌려보고 반대쪽으로 돌려봐서 가동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쪽을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넓은 등근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더 많이 돌아가겠죠. 너무 많이 돌아가겠지. 이쪽이 제한되겠죠. 왼쪽으로 돌아감이 제한되겠지. 그러면은 오른쪽 광배근 릴리즈해서 이쪽으로 잘 돌아가게 가동성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 사람이 좀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하지는 이 골반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굽힘 운동을 합니다. 이것도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기울여보고 이렇게 기울여보고 가동성이 안 나오는 쪽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오버액티베이션 어떻게 풀어요? 또 이제 억제 신장 또 나옵니다. 억제부터 하는 거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현장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는데 GIF 이미지가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넓은 등근이 그 상완골 가까운 쪽부터 이 골반 쪽까지 있으니까 가장 넓은 범위를 마사지를 해야 되겠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야지. 이분이 넓은 등근의 오버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상완골에 문제가 많아, 몸통에 문제가 많아, 이런 걸 보고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통의 돌림이나 가치 굽힘에 문제가 더 많아. 그런 분들은 케어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광배근 이 몸 쪽에 케어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흉요 근막 쪽이나 척추 쪽에 붙어 있는 섬유들을 잘 릴리즈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상완골 내회전이야. 이 어깨뼈와 위팔뼈에 이런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의 문제가 더 많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겨드랑이 쪽에 있는 섬유를 잘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퍼왔는데, 넓은 등근을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흉요건막이고 여기가 근육이라고 보고 이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해서 릴리즈를 스스로 할 수 있다. 또 뭘로 많이 합니까? 표면에 있는 근육이니까 마사지 건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장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 하는데 광배근 스트레칭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 지금 어느 쪽 넓은 등근을 스트레칭 하는 건가요? 이쪽이죠? 한쪽으로 보조하고 발 이렇게 꼬아서 해요. 이게 골반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조정을 합니다. 어딜 늘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몸통의 트렁크의 신전 가쪽 펌을 더 많이 만들면 이쪽 섬유가 잘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플랫한 상태에서 견관절 쪽의 섬유를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이 선택적으로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말로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활성화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증 양상이나 운동 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화시 체형평가 양상입니다. 만약에 넓은 등근이 약화되어 있어, 그러면은 어깨뼈의 과도한 올림, 견갑골 하각에 붙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위팔뼈의 바깥쪽 돌림, 아까 내회전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다 반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작용의 반대, 다 이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또 과한 그림이지만 어느 쪽 넓은 등근이 약한 거예요? 이쪽이 약한 거죠. 왜? 여기가 더 올라와 있죠. 지금 선 거보면 여기가 더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 공간보다. 이거는 당연히 현장에서도 잘 보실 줄 알아야 케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못 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팔뼈의 바깥쪽 돌림. 아까 제가 내회전 설명하면서 아까 이렇게 라운드 숄더 이미지 띄워드렸을 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체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귀 중앙, 어깨관절의 중앙, 이거는 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 체형평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봐야죠. 전면에서만 봤을 때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가 적절하게 앞을 보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넓은 등근이 약화되어 있으면은 얘가 약간 손바닥을 보이려고 하겠지. 엄지만 보이려고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이제 도수근력 검사. 이거 무조건 하는 거죠. MMT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작용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견관절의 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거죠. 편 토크가 잘 안 나와. 왼쪽 오른쪽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쪽 광배근이 약한지, 어느 쪽 넓은 등근이 약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P 시술자가 이쪽으로 누르고 요 여성분이 이 일로 밀어가지고 힘을 확인하는 거.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만져보는 것과 병행되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한 걸 확인했어. 그러면 또 우리가 활성화 또 들어가 줘야죠. 활성화 통합 단계로 진행이 된다. 교정 운동학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 가장 첫 번째 활성화가 대부분 누워서예요. 누워서 가장 낮은 단계의 레벨에서 어깨 움직임에 큰 문제가 있어, 통증이 많이 유발돼,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누워서 베드에서 많이 시키는데, 이 자세도 마찬가지 견관절 신전 동작 하는 거죠. MMT 랑 똑같죠. 자세는 이렇게 시켜보고, 그리고 견관절 내회전도 하나요? 내회전은 우리가 견갑 하근 활성화 운동으로 많이 시키지, 내회전 운동 따로 광배근 때문에 시키는 경우 없죠. 왜냐면은 이게 협력근 우세 현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지만 광배근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회전 운동을 따로 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얘네가 어깨뼈, 위팔뼈를 아래쪽으로 잘 잡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분들 랩풀다운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어깨뼈가 너무 거상돼, 이런 통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넓은 등근 처음에 어떻게 교육을 많이 시키냐면, 이거는 제가 혼자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큐잉 많이 해요. 여기다가 손을 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팔꿈치 밑에다가 손을 대요. 그 다음에 회원님 이거 밑으로 눌러보세요. 제 손 밑으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힘 줘보세요. 여기 힘으로 밑으로 누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면 광배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랩풀 다운에 들어가서 똑같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해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림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딥스인데, 딥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랫등 세목은
관련된 통합 동작으로 이 딥스를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전강이죠. 그러니까 얘가 부하가 밑으로 주어져.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돼. 우리 몸을 위로 띄워야 돼. 그러려면은 견갑을 아래로 고정시키는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깨뼈를 밑으로 미는 힘 쓰는 거죠. 몸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통합 동작으로 제일 많이 하는 우리 넓은 등근 운동으로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래플다운. 요 래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렛이 라티시무스 돌시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래플다운을 굉장히 잘 하죠. 적절하게 척추에 펌이 일어나면서 당기고 있죠.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만들어 GI표니까 실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많아. 여러분들 이제 운동 좀 하시는 분들 이거 바로 보이죠. 이거 뭐가 문제인가요? 이제 로우잖아요. 로우 광배근 운동이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퍼온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고개 왜 껐덕여?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척추의 신전이 조금 만들어지죠.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이제 개인 차니까, 운동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척추의 신전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동작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죠. 회원분들 중에, 운동 초보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지. 왜 그래요? 당기는 동작 제대로 못 쓰고 중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으로 당기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잖아. 보상작용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미국 사람이면 다 잘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운동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좀 견관절 신전 동작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시티드 로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풀다운이죠. 암풀다운. 암풀다운 보시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이렇게 서서 요것만 움직여서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광배근의 작용이 견관절 신전이니까 그렇지만 구심성 활성화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잖아. 근육이 덜 움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상체 숙여놓고선 팔꿈치 약간 구부려서 완전히 뒤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것도 하여튼 잘못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죠. 광배근 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넓은 등근 편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돌림근띠, 회전근개, 여러분들이 회전근개라고 잘 알고 계신 돌림근띠가 뭔지 좀 알아보고 그 하나하나 역할 좀 짚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인데 필요하신 분들 잘 다운받아서 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